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물가 상승 총성이 전 세계로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물가 상승 압력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요.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간, YTN이 다룬 최근 물가 상승 관련 경제 보도를 살펴봅니다. 에필로그 Y에서는 꾸준한 후속 보도를 통해 부조리함을 세상에 알리고 있는 전국구 홍성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호준석입니다. 6.2 지방선거가 잘 끝났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일꾼들 잘 뽑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의 한 표, 우리 지역들에서 꼭 실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영희 시청자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그중에서 국민의 관심은 민생 정책에 집중이 될 것이고 특히 물가 변동에 예민합니다. 오늘은 시청자들이 민생 정책의 결과로서 체감하는 그 물가에 대해서 YTN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물가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5월 중반부터 보도된 물가 상승과 관련된 그런 YTN의 경제 보도를 살펴보았는데요. 기본 식자재 값이 크게 상승하여서 무료 급식소가 곤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국내 인플레이션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YTN은 보도를 통해서 전 세계 경제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잘 알렸습니다. 국내 상황 관련 보도는 주로 새 정부의 정책,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문제, 인플레 가능성, 그리고 원자재 값 및 물가 상승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관한 것도 뉴스로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시청자들이 체감하는 영역의 그런 뉴스,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정 박사님 YTN의 물가 보도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네, 이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라고 부르는 생활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 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저절로 찾아보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식용유, 밀가루와 같은 식료품 재료 가격이 오른다는 보도가 늘었는데요. 원자재 수급난의 식용유 대란 1인 2개 판매 제한을 보면 대형 창고 매장이나 도매마트에서 식용유 사재기를 대비해 고객 1인당 구매 수량을 2개로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주로 상인들이 이용하는 식자재 도매마트의 상황인데요. 식용유 가격이 한 주 전보다 20% 가격이 올랐고 또 이에 마트에서 판매 개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식용유 이어 밀가루 대란 우려, 시장 물가 불안 보도에서는 서울 망원시장에 나간 기자가 칼국수 가격을 올린 식당의 가격표를 가리키면서 이달 초에 가격을 올린 사장님이시지만 앞으로 밀가루 가격이 오를 거라는 소식을 듣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도매마트나 시장을 직접 방문해 물가 인상 조짐을 보도해 주니까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가 추경안 예산과 향후에 들어올 세수와의 간의 관계를 살핀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요. 5월 13일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걷지도 않은 세금으로 소상공인 지원 곳곳 물음표라는 뉴스를 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에도 세수 예측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미래를 전망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요. YTN이 그 상황을 시청자에게 알림으로써 관련 기관을 긴장하게 한 그런 환경 감시 기능을 잔한 뉴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한국의 지금 상황과 유사하거나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이 외국 경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해준 보도가 좀 유익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뉴스, 가격까지 튀겨버린 식용유 대란, 원인은 어디에 있나? 이 보도를 보면 터키, 스페인, 벨기에, 또 유럽 각국 대형마트도 식용유 구매 개수를 제한하고 있고요.
또 영국의 대표적인 튀긴 체인점인 피시앤칩스가 3,000곳 넘게 문을 닫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요소수 문제도 그랬고요. 지금 경유 가격도 마찬가지지만 이 국가 간 경제 상황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시기적으로 빨라지고 있고 규모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세계 경제 시장을 이해하고 또 개인과 기업, 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적 대응이 마련되어 있는지 언론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면 좋겠죠. 이 추가로 특수한 사례로 인해 여론이 성급한 일반화로 흐르지 않도록 차분하게 원인과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보도를 제안해 봅니다. 네,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식용유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대란 혹은 튀겨버린 이런 표현들이 뉴스의 헤드라인에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가격까지 튀겨버린이라는 표현은 뉴스에 등장하기에는 좀 지나친 비유여서 시청하면서 조금 놀랐고요. 5월 17일과 18일에 밀가루 가격 인상에 관한 보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밀가루값 천정부지, 식용유 이어 밀가루 대란, 아니면 원자재값 무섭게 올라 이와 같은 뉴스, 그 외의 뉴스 다수에서도 대란, 비상, 불안 혹은 천정부지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좀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뉴스 제목의 문제는 항상 좀 자주 언급되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사안인 경우에는 과격하고 자극적인 그런 용어는 과도한 염려와 그리고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 달기의 이런 관행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특히 연속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는 자칫하면 시청자를 공포에 빠지게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YTN의 강점이죠. 이 전문가와의 경제 대담에서 그 고물가, 또 고환율, 고금리, 그래서 퍼펙트 스톰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이 시청자의 불안을 초래하는데 아무래도 좀 작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었던 부분인데요. 5월 16일 방송된 더 뉴스, 치솟는 밀가루, 식용유 가격, 민생 부담 가중될까 대담이었는데요.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빅스텝이라고 하죠. 고금리 정책을 펼 수도 있다는 그 한은 총재의 발언까지 언급해서 이 퍼펙트 스톰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퍼펙트 스톰은 초대형 경제 위기로 불리는데요. 한국이 퍼펙트 스톰을 경험한 것은 1997년 외환 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만큼의 강력한 경제 위기가 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그만큼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지 걱정이 됐습니다. 벌써 퍼펙트 스톰을 미리 걱정할 단계인지 혹은 미리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좀 혼동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이 위기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연한 불안을 조성하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선중 해설위원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두 분 지적 공감합니다. 경제 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용어나 개념도 계속 생겨나고요. 내용 자체도 복잡하지만 모든 경제 관련 이슈들이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일부 통계만을 인용한다든지 특정 견해를 가진 학자들의 의견만을 맹신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송 보도의 경우에 지면에 비해서 매체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다 다루기 어렵다 보니 내용을 단순화하고 요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짧은 시간에 복잡한 경제 관련 이슈를 너무 축약해서 전달하다 보면 자칫 자극적인 용어 사용을 통해 상황을 과장하거나 어느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 사실만을 전한다고 해도 여러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매우 중립적으로 정교하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다뤄야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시장에 떠도는 일부 소문을 무분별하게 인용한다든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 상황을 축소 또는 부풀리는 보도는 언론 스스로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경제 관련 방송 보도의 경우에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 같은 생활 밀착형 경제 보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곤 하는데요. 하지만 조금 어렵고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도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 이슈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참 시청자 여러분들 또 우리 국민들께서 이 물가 문제 좀 걱정도 하시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책은 있는지 하는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YTN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찾으려고 좀 노력해 보았는데요.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이 밀과 같은 곡류는 식재료이기도 하지만 사료이기도 합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 그리고 그 후에도 가격 상승은 이어질 것이고 여기에 육류의 가격 인상이 겹쳐질 경우에 소비가 움츠러들 텐데요. 앞서 언급했던 5월 16일 더 뉴스의 대담을 예로 들면요. 세계 2위의 밀 생산국인 인도가 밀 수출 금지령을 발표해서 밀가루 가격 상승은 예견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 기대했던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판단됐고요. 이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할 텐데 좀 그런 점을 찾아볼 수 없어서 다소 아쉬웠습니다. 정부의 역할을 짚어보고요. 또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는 것도 YTN 보도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국내 식품 기업들이 비축해둔 식용유 원료와 밀가루 등이 있기 때문에 개인 소비자들이 소비 물가를 체감할 시기는 6개월 후 정도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해외 시장 상황을 보면 물가 상승이 장기화할 조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좀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는 그러한 여론을 만드는 차원의 보도가 좀 필요해 보인다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 아쉬운 뉴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5월 14일 날 보도된 내용입니다. 상암동 복덕방이라는 것으로 보도가 된 윤 정부 출범에도 부동산은 보합세, 다주택자 매물 기대라는 보도가 조금 아쉬웠는데요. 경제 뉴스는 종종 정론적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 뉴스는 이 분야의 짧은 보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뉴스였는데요. 기사는 그 문장 내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와 양극화,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각종 문제를 불러왔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뒷받침 내용이나 이런 구체적인 근거 없이 평가만 언급하게 되면 기사의 정론적 의도가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시청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제시된 것도 아니고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가치 있는 뉴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좋은 뉴스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요. 또한 자칫하면 뉴스의 신뢰도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내보낼 때는 그 시선을 국민에게 두고 구체적인 자료를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선중 해설위원 실장님.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하는 게 당연한 언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분석과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 작업이 이루어져야겠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한 줄의 언론 보도가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경제 관련 보도에 있어서는 언론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들은 말씀들 이것만은 꼭 마지막으로 이제 한 줄씩 요약해 주시는 건데요. 먼저 정영희 정자평가원님. 네, 민생 경제 보도 시선은 국민을 향하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KDI는 2022년 상반기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내렸습니다. 대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7%에서 4.2%로 올라갔는데요. 이러한 전망에는 민간 소비 부진,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 그리고 주요 금리 인상, 수출 둔화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가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아마도 만만치 않을 상황이 앞으로 계속 전개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일수록 불필요한 그런 정론적 해석이나 혹은 평가 아니면 과도한 그런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보도가 되지 않도록 YTN이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수정 박사님의 한 줄은 어떤 겁니까? 네, 불안 부추기지 말고 대책 강구하는 여론 조성해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수급난이 언제 해소될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비싸지면서 화물차, 택시 등 생계형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밥상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보도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의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 둔화가 장기화할 것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 원인에 대한 차분한 이해를 늘리고 또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필요함을 강조할 수 있도록 보도 방향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세 분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요. 잘 경청해서 물가 잡는데 YTN도 더 좋은 뉴스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뒷이야기들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남아있는 친일파의 흔적을 알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국부 홍성욱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보시죠. 하나의 기사가 쓰여지고 이 반짝 주목을 받고 나면 잊히기 십상이죠. 홍성욱 기자는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017년부터 무려 5년간 이 친일파의 잔재를 쫓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 기자의 끈질김은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지난 5년간의 수많은 취재 뒷이야기, 오늘 출연의 각오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취재 뒷이야기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너무 큰 기대는 마시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 전국부 홍성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전국부 춘천지국에서 또 한 분의 손님이 이렇게 에필로그 Y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전에 지환 기자님이 저희 에필로그 Y에 먼저 출연을 해주셨거든요. 혹시 뭐 보셨었나요? 선배 그 방송 출연한 거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아, 정말요? 네네. 지환 선배가 혹시 먼저 출연한 사람으로서 꿀팁 같은 거 좀 전수를 안 해주셨나요? 꿀팁은 원고를 준비하지 말라 그래서 정말 다 비우고 왔는데요. 네. 선배 방송한 걸 좀 봤는데 굉장히 좀 낯설어서 평상시에 보던 선배 모습이 아니라서 평상시는 어떤 모습인데요? 평상시에는 좀 과묵하세요. 되게 저희 방송에 좀 친절하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밝으시고 많이 웃으시고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전 술 드시고 온 줄 알았어요. 아주 딴판의 모습이었다. 네네, 그렇죠. 네. 되게 이렇게 좀 친하신 그런 선후배 사이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친하진 않습니다. 저희 이제 비즈니스 관계. 지환 선배한테 뭐 이렇게 후배로서 그래도 닮고 싶은 점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으세요? 이거 뭐 방송이니까 정말 솔직하게 선배의 출중한 외모와 훌륭한 인성을 담고 싶습니다. 너무 방송용으로 짜여진 각본으로 준비하신 것대로 하는 것 같은데요. 정론직필이 제 모토라 정말 있는 그대로. 네네. 알겠습니다. 네. 친하신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기사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자님이 취재하신 기사를 좀 보니까 잘못된 부분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민성기 가옥 관련 취재를 지난 2017년부터 좀 해오셨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처음 취재를 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먼저. 처음엔 지인의 제보로 간단한 제보로 취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대표적인 친일파거든요. 그 경술국치의 주역이기도 한 민영이의 무덤인데요. 그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이제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전 좀 궁금한 게 이게 이렇게 뭐 지인의 제보도 있었지만 모르고 있으면 그냥 지나칠 곳이고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좀 취재를 하게 되셨는지 좀 그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제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친일과 관련된 행적이 제대로 기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그 문화재를 보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 제보를 받고 그 현장을 갔을 때 마을 주민분들도 계시고 이제 어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주변에 사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문화재로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무덤이 누구 무덤인지 혹시 아니?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에도 민영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문제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 집을 유지보수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 문화재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17년에 이제 보도를 처음 시작해서 이후에 보니까 후속 보도도 계속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바꾸고자 했는데 후속 보도를 할 만큼 바뀌지가 않았었잖아요. 네. 좀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짜증나는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정말 많이 답답했는데요. 우리가 뭐 민원 사항이 있어서 공무원들한 이제 시청이나 뭐 구청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네. 담당자랑 통화하기 굉장히 좀 어려울 때 있으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취재할 때도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재를 지정한 곳이 강원도예요. 강원도 문화재관리위원회라고 있어서
강원도에 전화를 했더니 지정은 한 거는 우리가 맞는데 관리는 춘천시가 하고 있다. 그 춘천시에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서 춘천시의 담당 부서의 담당자를 찾아서 전화를 했는데 춘천시에서는 반대로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라 이건 처음 지정할 때부터 잘못된 건데 지정을 한 강원도 쪽에 좀 물어보시라. 이게 서로 책임 이렇게. 떠넘기기 아닌가요? 네네. 그렇죠. 문화재청도 똑같았어요. 이거는 그 지방문화재라서 뭐 강원도나 춘천시에 좀 물어봐야 된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문화재를 그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거는 춘천시의 책임이라 문의를 하고 뭐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뭐 제대로 된 확실한 답을 들은 적이 없어요. 네. 지금까지도요? 지금까지도. 네. 계속해서 이제 전화도 하시고 보도도 나가고 그러면 좀 변화가 있을 법도 한데 이게 변화되기가 좀 어렵긴 한가 봐요. 뭔가 안내판을 새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문화재 그 지정을 취소한다거나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민간인의 소유의 문화재라면 그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요. 근데 안내판을 설치하는 그 땅이 민영이 자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유재산인 거네요. 내 땅에 조상의 어두운 과거를 들춰내는 듯한 그 안내판을 설치하기 당연히 싫겠죠. 그래서 이 춘천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내판도 쉽게 바꿀 수가 없다. 네. 그럼 아직까지도 안내판은 설치가 되지 않은 건가요? 3월에 다시 이제 좀 그 담당자분한테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그 안내판을 교체한다고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안내판 언제쯤 바꾸냐 그랬더니 조용히 그 담당자분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내판 교체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내심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네. 드디어 내가 이렇게 계속 기사를 썼는데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후배 촬영 기자랑 같이 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안내판이 정말 이쁘게 설치해놨더라고요. 굉장히 세련되게 2022년식으로. 근데 이제 그 민영이란 석자가 들어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친일 반민족 행위자 민영이 이런 단어 대신에 조선 후기의 정치인이자 관료 민영이의 무덤을 지키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가옥이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그 안내문을 보고 이 친일파 민영이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바꾸는 것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다시 또 기사를 썼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그 왜 저희 취재 파일, 취재하신 부분 비하인드 스토리를 적은 Y 파일 있잖아요. 여기서 좀 가져왔는데 안내판을 교체했으니까 이게 마지막 기사인가요? 라고 이제 그쪽에서 물어보셨겠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이 친일파를 친일파로 부를 때까지 말입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다는 그 내용을 전해 들었어요. 계속해서 그럼 이 부분 후속 보도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나타내신 거죠? 사실 그 문구는 저희 이제 제가 기사를 쓰면 저희 이제 존경하는 선배가 데스킹을 봐주시는데 네, 이쁘게 잘 이렇게 고쳐주신 거고요. 명언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좀 존경합니다, 선배. 그럼 이 부분의 이 후속 보도는 계속해서 저희가 좀 시청자 입장으로서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계속 할 거고요. 지금 어쨌든 친일파라고 기록을 못 해놨어요. 네. 거기에 친일파 민영이라고 적힐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취재하고 계속 기사를 쓸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 좀 더 들여다보고 이렇게 깊게 취재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그 기자가 기사를 쓸 때 기념일에 맞춰서 기사를 많이 쓰거든요. 시의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광복절에 맞춰서 이런 기획 기사를 냈고 또 3.1절에 맞춰서 이런 기사를 냈고. 그런데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 2020년, 21년 폭설 취재 때문에 3.1절에 원래 기획했던 이 친일 관련 아이템을 기사를 쓰지 못했어요. 8.15 광복절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맞춰서 써야 되나 이 생각을 했고 그것도 안 되면 다시 또 내년 3.1절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언제든 그냥 확인되면 쓰면 되는 일인데 이 시일성이라는 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또 많은 사람들한테는 또 잊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친일파의 자손들이 가장 바라는 건
조용히 잊혀지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들의 바람대로 조용히 잊혀지기 때문에 얼마나 더 깊게 취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 관련 기사는 계속 쓰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잊혀지지 않고 친일 행위를 잘 기록해서 아픈 부분이라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끈질긴 그런 자세로 계속해서 후속 기사 보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전에서 9살 어린이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다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팔에 있는 수상한 멍자국을 주목했고 이 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의 아이가 서 있습니다. 그 앞에서 성인 남성이 아이 팔과 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때 주인은 아이 팔에서 수상한 멍자국을 발견했고 학대 정황으로 판단해 곧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몸을 보니 멍든 게 많았습니다. 절도가 문제가 아니라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이건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이관왕의 쾌거를 이루며 한국 영화사에 새 역사를 쓴 감독과 배우 금이 환영했습니다. 배우 송강호가 진짜 칸의 남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국 배우 최초로 칸 나무주연상을 품은 송강호는 한국 영화 팬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한국 영화 20년 만에 두 번째 칸 감독상을 들어올린 박찬욱 감독 역시 엉뚱한 상을 받았다며 겸손하고도 재치 있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대중과 거리가 먼 예술 영화로 인상 지워질까 봐 좀 염려가 되네요. 그런 선입견은 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영화 팬 여러분들의 사랑과 어떤 성원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돼지를 키우는 농장주입니다. 다름이 아니다. 어제 뉴스에 자꾸 금삼겹살이라면서 물가 주범의 원인이 삼겹살이라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1년에 한 달 내내 삼겹살을 먹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 곡물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모르고 하는 현실입니다. 이번 해에 1월달, 3월달, 5월달 곡물 사료 가격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7월달, 9월달, 12월달 석 달을 더 올린답니다. 그런 현실에서 삼겹살을 금삼겹살이라고 하는 방송을 축산 농민들을 다 죽이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의견을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홈페이지 또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